55강입니다. 55강에서는 비교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준가액, 임료를 비준임료 이렇게 하고, 그 비준가액을 계산할 때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사, 시, 지, 계, 면, 그래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례가 말하자면 거래 사례다 하면은 가격을 구하는 비준 가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례가 임대 사례다 그러면은 비준 임료가 되는 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는데, 그 사례를 찾아서 사정, 그 물건의 개인적인 사정, 그 다음에 시점, 그리고 지역, 개별, 면적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서로 보정을 해갖고 곱하기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요, 다 계산 문제가 최근 5년 동안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계산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계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30번에서 33번까지 우리가 그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30번에서는요, 비교 방식에 관련된 공식을 법조문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말하자면 대상 물건과 내가 구하려는 물건이 대상 물건이죠. 그래가지고 형성 요인이 같거나, 형성 요인 그러면 일찍에 기억납니까?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요인을 우리가 형성 요인 그러는데, 이런 요인을 비교를 해가지고 사례를 찾아서 사정,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 겁니다. 시점,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는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형성 요인에서 지역과 개별이 나와가지고 사시지계 면적은 이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형성 요인 비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이 비교 방식이다. 공식은 사시지계면, 사례를 가지고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례라는 건, 이게 제가 지금 4층 빌라의 가격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4층 빌라를 대상 물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물건과 비슷한 거래 사례, 어디에서 고를 거냐? 지역입니다. 항상 지역이라는 건 인유동이죠. 사례를 가장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죠. 인근 지역이 뭐였습니까? 대상 물건이 속한 지역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인근은 범위가 좁잖아요. 그런데 넓게는 동일 수급권까지를 하는데, 동일 수급권 중에서 말하자면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니은의 대표성이 있는 사례, 이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 물건을 고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든 지역에서 고른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골랐는데 사례가 인근에서 나왔다면은 같은 지역이니까 비교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내 사례는 지역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분석은 해야 된다. 이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 그러면 선지표 후 개체 해갖고 필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석은 하지만 그러나 비교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례를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 대상 물건의 4층 빌라와 비슷한 사례가 10억짜리의 빌라가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례죠.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물건이 알고 봤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게재가 됐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의 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보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표준지죠. 표준지는 우리가 표준으로 만들어진 가격이니까 그 가격 자체가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표준지를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식에서 표시지계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표시지계면 표준지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표준지를 중심으로 시점 수정이 바로 나오는 거죠. 표시지계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해서 말하자면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합니다. 해서 일단은 사정보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대상에 관련된 내용을 놓고 밑에가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숫자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대상이 10% 우세다. 그러면 기준을 100으로 잡고 그러면 대상이 10% 우위다. 그럼 위에다가 10을 넣어서 110, 위에가 110, 밑에는 1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예, 꼭 기억할 것은 이게 상이니까 여기서 핵심이 상이니까 이 상자가 들어가는 게 위로 간다는 것. 위에가 대상이고 밑에가 사례라는 것. 그래가지고 주어진 수치로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을 사정보정 그러는 거예요. 자, 사정보정,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되는 표준지는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표준지가 나오면 바로 시점 수정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32번에 가서 시점 수정은 뭐냐 이거죠. 시점은 날짜를 고치는 거죠. 말하자면 가격을 구하려는 날짜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날짜로 하자고요?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 만약에 그 날짜가 3월 1일이다. 예. 그러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여기 사례가 10억으로 뭐냐면 거래가 됐다면 거래 날짜가 있겠죠? 그 거래 날짜가 작년 예를 들면 10월 1일에 말하자면 10억으로 거래됐다. 그러면 10월 1일은 10억이지만 오늘 3월 1일 날짜로는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맞춰준다. 이걸 이제 거래 시점 가격을 말하자면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거기 하는 거다. 이걸 시점 수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치가 주어져요. 대개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그 지가 변동률이라는 이제 땅으로 할 때는 지가 변동률 이게 몇 프로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10% 올라갔다 그러면 1.1 곱하면 돼요.
만약에 매년 10% 2년 있다. 그러면 1.1을 두 번 해야 되겠죠? 매년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매년의 숫자마다 3년이다. 그럼 3번 곱하고 원래는 1.1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 제곱은 곱하기를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조심할 거 매년이라는 말이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그 구분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시점 수정하는 거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정보정과 비슷하게 가격을 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역적인 거, 개별적인 거, 면적인 거. 핵심은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사례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은 쉽게 비교 방식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비교 방식으로 구하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고 하고 계산은 사례를 찾아서 사, 시, 지, 개, 면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을 곱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사례다. 비교 방식 핵심이 이거예요. 주어진 수치를 위에는 대상에 해당되는 숫자, 밑에는 사례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곱해서 구하는데 이때 표준지로 들어가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표준지는 표준이 된 땅이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시점 수정이 들어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 문제와 연관시켜서 연습을 해 보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3번을 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비교치를 구하는 거죠. 이 그 비교 방식의 핵심은요. 말하자면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사례라고 했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보세요. 말하자면 여기 대상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상이 여기도 다 대상이 그러면 위에를 고치라는 거죠. 말하자면 5% 우세 그러면 뭘로 하라는 거요? 위에를 105로 하라는 거요. 105고 밑에가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5% 우세 그러면 1.05 하라 이런 뜻이에요. 위에다가 105를 하라. 이게 위에가 이제 굳이 따지면 105가 되고 밑에는 10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3% 열세 그러면은요. 위에가 얼마입니까? 3을 빼라는 거죠. 97이고 밑에가 100입니다. 그러면 0.97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 우세 그러면 위에가 104가 된다는 거고 밑에가 100이니까 이거는 1.04가 돼요. 세 개 숫자를 싹 곱하면은요 얼마가 나오냐면 1.0924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자리는 반올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1.59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모든 비교 방식의 계산 문제는 13번 문제가 기본이에요. 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핵심은 상이다. 그러니까 5% 우세 그러면 위에가 105 밑에가 100 그래서 1.05 3% 열세 그럼 위에가 97 3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100 0.97 그 다음에 4% 우세 그러면 위에가 104 밑에가 100 1.04 세 개를 싹 곱하기 하면은 비교치가 나오는 거다. 나중에 비교 방식 계산 문제도 이 원리로 연습을 하시면은 그냥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4번. 이거는 이제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 조금 이제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원가 방식에서 30년이라고 했어요. 기간을요. 근데 최종 잔가율이 10% 이 말은 이제 10%는 내가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진 것은 90%가 없어진 거죠. 10%는 남겼으니까. 그래서 90%를 30으로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액이니까 똑같은 비율이니까 결과적으로 3%씩
이제 감가액이 된다. 이런 내용의 정답은 2번인데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20% 저가. 사례는 밑에죠, 밑에. 예. 그러니까 밑에가 20% 저가니까 80으로 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100이겠죠? 예. 항상 기준은 100분의 100을 가지고 주어진 수치가 사례가 20% 저가니까 100을 80으로 나누면은 1.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 방식의 계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핵심은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사례다. 상이니까 위로 올라간다. 연상해서 계산 문제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